아무리 때려도 유혈이 낭자해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뚜벅뚜벅 전진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좀비처럼 상대에게 다가가 거칠게 펀치를 휘두르며 경기장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진정한 악동이자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는 사나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방영한 연기가 아닌 실제 성격 UFC 최고의 또라이 닉 디아즈 크크크크에 이어서 그의 동생인 네이트 디아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네이트 디아즈 선수는 코너 맥그리거와 1승 1패를 주고받았고 스턴건 김동현 선수와 붙은 적도 있어 격투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경기를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루입니다. 1985년 4월 16일 캘리포니아 스탁턴에서 태어난 네이트 디아즈는 그의 형 닉 디아즈를 따라 주짓수 도장에 다니게 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남동생 네이트와 여동생 니나를 극진히 돌봐주었던 장남 닉은 네이트에게 있어서 단순히 친형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자 삶의 리더로 자리잡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슴 깊이 형을 존경하는 네이트는 자신의 팀을 닉 디아즈의 군대라고 표현하며 본인은 단지 병사일 뿐이라고 말하는 등 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WEC 12에서 19살의 어린 나이로 프로 첫 경기를 치른 디아즈. 현재까지도 약점으로 지적받는 레슬링 디펜스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빈번하게 테이크다운을 허용하고 유리한 포지션을 내주지만 적극적으로 서브미션을 시도하며 주짓수 고수다운 면모를 보여주죠. 환상적으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고 기무라를 시도하다가 물 흐르듯 트라이앵글 초크로 넘어가는 움직임에서 타고난 유연성과 어릴 때부터 다져진 주짓수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데뷔전을 서브미션으로 장식한 네이트 디아즈. 그에게는 주짓수만 있는 것이 아니죠. 판크라스에서 두 번째 프로 경기를 치른 디아즈는 일본의 코지 오이시를 상대로 공격적인 복싱을 보여줍니다. 사우스포에다 스트레이트와 앞손 훅을 즐겨 쓰는 점이 닉과 흡사한데요. 양발을 11자로 두고 서는 복싱 스탠스를 고집하기 때문에 로우킥과 레슬링에 취약하지만 이 자세는 펀치를 칠 때 앞발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 조금 더 강하게 주먹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오이시의 아웃파이팅을 뚫어내지 못하며 판정패를 당한 디아즈. 그러나 이 경기 이후 4경기 연속 피니시로 승리하며 WEC 라이트급 챔피언에 도전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스트레이트와 훅 연타로 압박하는 디아즈. 시종일관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며 1라운드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러나 프랑카의 기습적인 안바에 당하면서 아쉽게 챔피언을 놓치고 맙니다. 이렇게 5승 2패의 전적을 쌓은 디아즈. 2007년 그에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UFC에서 진행하는 격투기 오디션 프로그램 TUF 시즌5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죠.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TUF에 대해 평소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탓에 캐스팅 제의가 왔을 때는 당연히 참가하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코치인 시저 그레이시와 닉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결국 오퍼를 받아들였고 큰 욕심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TUF 캠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타자마자 악동다운 면모가 그대로 방영되며 네이트는 곧바로 유명세를 얻게 되죠. 원래 디아즈의 첫 번째 상대는 보너스 사냥꾼 조 로존이었으나 숙소에서 로버트 에머슨과 시비가 붙는 바람에 상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가뿐하게 승리하며 8강전에 진출하죠. 타고난 악동인 디아즈가 결코 얌전하게 숙소 생활을 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참가들과 시비가 붙고 튀는 행동으로 주목을 받는 한편 특유의 어눌한 발음으로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TUF 시즌5의 주인공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8강에서 트라이앵글 초크로 승리한 네이트는 준결승에서 그레이 메이나드와 붙게 되는데요. 메이나드의 레슬링에 밀리며 고전하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서브미션에 성공하며 3연속 피니시 승리와 함께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23일 TUF5 피날레 대회에서 UFC에 데뷔하게 되는데 상대는 당시 라이트급 유망주로 평가받던 매니 감부리안이었습니다. 경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작부터 길로틴 그립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는데요. 감부리안이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족족 넘어가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렇다 할 공격 시도를 하지 못하고 1라운드가 끝이 나며 패색이 짙어지는 듯 했지만 2라운드에서 디아즈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감브리안이 태클을 치다가 그만 어깨에 부상을 입은 것이죠. 경기는 그대로 허무하게 종료되었고 네이트는 TUF 시즌5의 대망의 우승자가 됩니다. 이렇게 행운의 승리와 함께 UFC에 입성한 디아즈, 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3년째 UFC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경기만 했다 하면 보너스를 모조리 쓸어담는 화끈한 게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인기는 실로 두텁기로 유명합니다. 일단 네이트 디아즈 하면 좀처럼 지치지 않는 체력과 뛰어난 서브미션 캐치 능력으로 역전승을 만드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순사오의 클린치에 밀리면서 1라운드 내내 주도권을 내주었던 디아즈는 연속적으로 서브미션을 시도해보지만 이마저도 막혀버리는데요. 클린치가 풀리자마자 아순사오의 턱을 제대로 혼내주며 다운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맛깔나는 길로틴 초크로 경기를 마무리 짓죠. 정확한 타격으로 상대를 그로기로 만든 다음 서브미션으로 깔끔하게 끝을 맺는 승리 패턴은 네이트 디아즈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덧붙여서 디아즈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빠질 수 없겠죠? 바로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참 화끈하네요. 또 다른 악동 멜빈 길라드 선수와의 경기도 네이트의 커리어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길라드의 엄청난 라이트 훅이 터져버리죠. 디아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어나며 경이로운 맷집을 보여줍니다만 길라드에게 파워로 밀리면서 경기는 조금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디아즈의 기세만큼은 꺾을 수 없겠죠? 체력적으로 지쳐 보이는 길라드와 달리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더 살아나는 디아즈, 1라운드에 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칩니다. 마무리는 언제나 서브미션이죠. UFC에 들어와 라이트급에서만 7승 3패를 기록한 디아즈는 웰터급으로 체급을 올립니다. 웰터급 데뷔전인 마커스 데이비스 선수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멋스러움을 제대로 뽐내게 됩니다.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진짜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아예 데이비스를 꿈나라로 보내버리는 디아즈. 이렇게 웰터급의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나 했습니다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스턴건 김동현 선수에게 제대로 털리고 로리 맥도날드 선수에게도 제대로 혼이 나면서 라이트급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디아즈는 최근 경기들도 웰터급에서 싸우기는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역시 라이트급이 적정 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웰터급에서 한계를 느끼고 라이트급으로 돌아온 디아즈는 3연승을 쌌습니다. 이미 닉 디아즈에게 한 차례 패배한 적 있는 고미 타카노리를 잡아내고 라이트급에서 새 출발을 시작하죠. 그리고 불과 석 달 만에 올라간 케이지에서 도널드 카우보이 세로니 선수를 만납니다. 발이 느린 세로니는 디아즈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죠. 앞손으로 끝나고 다시 앞손으로 시작하는 펀치 콤비네이션, 앞면에서 바디 다시 앞면으로 이어지는 레벨 체인지, 정확한 원투 훅을 장렬시키면서 완벽하게 게임을 지배합니다. 킥커인 세로니에게 좀비처럼 달라붙으며 킥 거리를 주지 않는 디아즈, 승기를 잡은 그는 세레모니를 빼먹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는 라이트급의 터줏대감 짐 밀러, 양 선수 모두 주짓수 블랙벨트로 수준 높은 그라운드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밸런스를 잡지 않고 길게 치는 디아즈 특유의 원투, 같은 공격이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갑니다. 도발해보는 디아즈, 공격 횟수에서 크게 밀러를 앞섭니다. 훅 연타를 맞은 밀러는 클린치를 시도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죠. 길로틴 그립을 제대로 잡은 디아즈, 밀러는 마우스피스를 뱉어냅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탭을 치고야 마는데요. 승리의 기쁨을 거칠게 표현하는 디아즈, 길로틴 초크가 얼마나 세게 들어갔는지 혀를 깨물어버린 밀러의 입에서 피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베테랑 파이터들을 압도적으로 꺾어버린 디아즈, 그러나 그의 오른 기세는 다시 주춤하게 되는데요. MMA의 달인 벤슨 핸더슨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려보지만 판정패를 당하고 조시 톰슨에게 제대로 구타를 당하며 좀비도 KO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그레이 메이나드와의 3차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나 싶었으나 하파엘 도스 안요스 선수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1년 동안 경기를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디아즈가 쉬고 있는 동안 UFC에서 코너 맥그리거라는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바람에 그의 악동 이미지는 완전히 잊혀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나타난 디아즈, 상대는 레슬링 선수 출신임에도 엄청 빠른 핸드 스피드를 보유한 마이클 존슨이었습니다. 때문에 언더독으로 평가받는 디아즈가 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이를 비웃듯 디아즈는 존슨을 마음껏 농락하며 오랜만에 그의 복싱을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우스포 복싱 대결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디아즈, 이어진 인터뷰에서 생방송 도중 욕설을 쏟아내며 맥그리거를 불러냅니다. 원조 악동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 둘의 대결은 UFC에 커다란 흥행을 가져다 줍니다. 경기 전부터 수많은 트래시 토킹 대결로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죠. 말빨에서 밀리는 법이 없던 맥그리거였지만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논리 없이 욕설을 퍼붓는 디아즈에게 맥그리거는 심리전에서 패배합니다. 웰터급에서 맞붙게 된 두 선수, 자신보다 긴 리치를 가진 디아즈에게 거리 싸움에서 이기는 맥그리거, 상체가 주먹을 따라 들어갈 정도로 힘을 잔뜩 실어서 때리지만 디아즈 역시 맷집을 앞세워 받아칩니다. 디아즈의 잽을 흘리고 쓱박 카운터로 응수. 오히려 디아즈는 전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연신 KO를 노리던 맥그리거는 체력이 빠지게 되고 승부를 결정짓는 디아즈의 원투가 정확하게 턱으로 꽂힙니다. 마무리는 역시 리어네이키드 초크였죠. 복싱으로 데미지를 주고 서브미션으로 끝내는 디아즈의 전형적인 승리 패턴이었습니다. 체면을 잔뜩 구긴 맥그리거, 디아즈는 악동 캐릭터를 다시 되찾으며 입지가 상당히 오르게 됩니다. 이를 놓칠 리 없는 UFC는 곧바로 두 선수의 2차전을 추진합니다. 양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물병쇼까지 보여주며 대결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펼쳐진 2차전, 맥그리거는 디아즈를 제대로 연구하고 나옵니다. 스텝이 느리고 지나치게 복싱 스탠스로 싸우는 디아즈는 언제나 로우킥이 골칫거리였죠. 그런 디아즈에게 맥그리거는 평소에 잘 쓰지 않았던 로우킥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파워보다는 정확하게 차는 것에 집중하며 디아즈에게 다운을 뺏어가죠. 머리 위치를 최대한 안전한 곳에다 두고 하나씩 맞춰가는 맥그리거, 웬만해서는 쓰러지지 않던 디아즈는 이날 여러 번 다운을 당합니다. 그러나 디아즈의 진면모는 언제나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발휘되죠. 맷집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 특유의 진흙탕 싸움을 걸어주면서 맥그리거를 서서히 늪으로 빠뜨립니다. 더티 복싱과 바디 연타도 잊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두 선수는 5라운드 내내 쉬지 않고 싸우면서 엄청난 명경기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을 이 싸움은 판정패에 의해 맥그리거의 승리가 선언이 됩니다만, 승자를 떠나 맥그리거는 맥그리거의 게임을, 디아즈는 디아즈의 게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UFC 역사의 길이 남을 명경기였습니다. 이렇게 맥그리거와의 두 경기를 통해 큰 돈을 번 디아즈, 주가가 오를 대로 오른 거였지만 배가 부른 탓이었을까요? 맥그리거와의 3차전이 아니면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UFC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기나긴 공백기를 가지게 되죠. 다행히도 3년 만에 웰터급으로 나타난 디아즈는 앤소니 페티스랑도 싸우고 마스비달과 BMF 타이틀을 두고 붙으며 다시 한번 큰 이슈를 일으키며 팬들에게 오랜만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원체 걷잡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이기에 앞으로의 행보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 나이로 어느덧 36살이 된 네이트 디아즈,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한 데다가 상성에 따라 승패가 확실히 나뉘는 스타일이라 사실 어느 체급에서건 챔피언이 되기에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굳이 그런 걸 떠나서 워낙 팬층이 두텁고 캐릭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흥행 보증수표로서 디아즈의 경기는 언제나 기다려지기 마련입니다.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의 스타일상 베어너클 FC에서 싸운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봅니다. 네, 오늘은 닉 디아즈에 이어서 그의 동생이자 외모와 성격, 경기 스타일까지 비슷한 파이터 네이트 디아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악동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호감의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그이기에 지금보다 더 자주 케이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격투기 영상 업로드하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로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